자, 11단원 2차 부등식이거든요. 일단은 34번 같은 거 봐보면 34번은 무슨 얘기냐. 일단 요거는 부등식의 느낌보다는 방정식하고 흐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부등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근과계수 관계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했을 때 이제 a분의 c가 누가 되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누가 되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쌤은 좀 다르게 풀어볼까 해요.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쌤이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하고 x제곱을 한번 해볼까 해. 알았지? 아니면 이게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넣어볼까 합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되면 a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죠? 그리고 양변을 x제곱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였다면 여기서의 x값은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근이 누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근데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크다 쪽이니까. 근데 원래 부등식도 크다였는데 얘는 사이범위였던 걸 보면 얘도 결국 풀면은 사이범위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제 크기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은 알파가 더 작았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죠?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모두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좀 빠르겠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36번을 봐보면 여기는 방정식하고 연결이 되죠. 방정식에 했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fx가 마이너스 1과 2를 교점을 가지면 f의 2분의 7분의 2x 마이너스 1이 뭐 작거나 같다 해서 최고차항 계수는 바뀌지 않겠는데 이걸 t라고 생각을 하면 t가 마이너스 1과 2인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랑 2x 마이너스 1이 14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죠? 4하고 x는 2분의 15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부등호 방향이 작거나 같다 쪽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5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7번은 여기도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치환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똑같이 t로 생각합시다. 그럼 결국엔 이거예요. ft가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등식을 보고 f의 t가 0 이하가 되는 해가 누구야? 0 이하면 요 아랫부분이잖아. 요 아랫부분이 되는 건 x값이고 요 사이네요. 그죠? 요 사이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1에서 2인 거예요. 맞지? 근데 우리가 방금 t라고 생각했던 3 마이너스 그럼 절대값 x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양변에 3을 빼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인가요? 그 다음 절대값 그럼 절대값 x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1에서 4 사이인 거지. 그럼 절대값 x가 1에서 4 사이면 x는 양수일 때는 뭐야? 1부터 4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인 거잖아. 그래서 개수는 8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38번에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다 라는 거는 일단은 이 그래프를 쌤이 이제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x가 0보다 작아지는 곳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fx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아무리 위로 올려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0 되는 거는 되냐고.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잖아. 0 되는 건 안 돼. 그럼 이제 p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 말은 x축과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0보다 작다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은 돼야 되겠지. 이게 접하면 안 되잖아. 접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죠. 여기 부분이 없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까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는 어제 3학년들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2차 부등식을.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수1에 해당되는 지수함수 가지고 한 거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부등식처럼 보이긴 하는데 모양 봐봐. x제곱, a제곱, 6x, 6a.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fx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 얘는 그 x에다가 a를 넣은 거랑 똑같아. 얘는 상수인 거야. 그럼 봐봐. 이 범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fx가 어떤 fa라는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면 그때 이 fa를 뭐라고 부르냐? 가장 작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결국에 이 부등식이 뜻하는 의미는요, fx의 최소를 가져오면 그건 fa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어디야? 3이죠.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 거니까 어디서 최소를 가져? 2에서 최소를 갖지. 그래서 f2 해보면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fa가 a제곱 마이너스 6a였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가 작거나 같다. 얼마?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이 될 텐데, 자, 그럼 결국 이 부등식 풀면 뭐예요? a 값은 2에서 4의 사이겠지 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있다. 맞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뭐 모양이 똑같으니까 fx랑 fa의 비교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40번 쌤이 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기본이라,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잘 풀었겠지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절대값 안이 뿔마. 그죠? 그래서 x-2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라는 걸로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곱을 했을 때 크게 봐. 크게 제곱한 게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절대값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절대값 x-2가 얘가 지금 어때?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절대값 x가 2를 더하니까 1에서 3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뭘 그려주면 되냐?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 찾으면 끝나요. 맞지? 우리 이제 집합이나 명제 파트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가우스 x가 있는 건 방정식 파트에서도 우리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돼. 가우스 x가 t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요.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2, 1에다가 그 다음에 3의 1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까지는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가우스 x거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우스 x의 결과물은 항상 정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나올 수 있는 t가 즉 가우스 x가 얼마부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까지 가능한 건데,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야. 가우스 x가 0이면 0에서 1 사이고요. 이때는 1에서 2 사이거든요. 결국 합쳐보면 어때요?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는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1에서 끝 지점인 2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 문제 보면 2차 함수와 그래프의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왜냐하면 부등식은 이게 만난다라는 거니까, 이게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부등식이 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결국에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a의 x, 자 전개해서 한번 적어야 되겠다. ax 마이너스 ak에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자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쁘게 정리해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자 3 마이너스 2k인가? 이렇게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a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차 함수로 생각해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둘을 종합해보면 판별식,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판별식 짝수 쓰면 3-2k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그죠?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프의 관계를 보는 문제인데, 일단은 보면은, 자 그래프 관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를 막 열심히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항상 수학은 뭘 보라 했었어요? 뭘 구하려는 거. 구하려는 게 뭔지를 보라 그랬죠. 자 x제곱, 이게 그냥 막 섞인 걸까? 아니야. 잘 봐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부분들, 그죠? 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뭘 푸는 거냐면, 요 그래프가 요거잖아요. 요거 아니야 이거? 요 그래프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c는 누구예요? 있지. 그러니까 없는 애들을 가지고 새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지? 누가 더 커? x 플러스 c가 더 큰 부분을 찾으라고, 둘 중에. 알았어? 어디야? 여기 사이 아닌가요? 여기 부분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 교점 찾아야 돼. 그치?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 그 사이다. 여기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정답은 알파에서 5 사이인데, 이 알파는 어떻게 찾냐? 그래프가 나왔잖아. 여기 교점이 2하고 5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지 않니? 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지? 둘이 만나는 교점 아니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만나는 교점인데 둘을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지. 여기 좌표 나와. y좌표 1, 얼마인지, 얘도 5, 얼마인지 나와. 이 밑에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점을 딱 집어넣어. 그냥 연립해서 하지 말고. 그럼 a, b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x 플러스 c가, c도 나오겠지. 점을 대입하면 돼. 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니까. 점 대입하면은 a, b, c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연립해서 알파를 찾는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죠. 의미가 알파만 찾으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면 좀 금방 할만한데 3개라서 잘 봐봐. 지금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GH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맞지? 마이너스가 홀 속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3개 다 마이너스인 거. FGH가 전부 다 0 이하인 거 하고, 그 다음에 FGH 중 하나만 0 이하인 거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맞지? 셋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쉬워요. 그죠? 셋 다 했을 때 그럼 X축 딱 그려놓고, 그죠? 아래쪽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모두 다 그런 거. 모두 다 그렇게 되는 부분 찾으시면 돼요. 모두 다 0보다 작은 곳이 어딥니까 지금? 모든 정수값의 합인 거죠. 그지? 함수식을 구해가지고 연립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봐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적은 게 fx거든.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마이너스 1에서 2에서만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는데 그곳을 봐보면 어때요? 거기에서 누구는 hx는 0보다 작질 않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스, f가 마이너스거나 g가 마이너스거나 h가 마이너스인 곳들을 각각 나눠 가지고 푸시면 돼요. 당연히 나머지는 플러스겠지요. 플러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쌤이랑 봐보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f는 음수인데요. 나머지 g하고 h가 양수인 부분인데, 자, f가 음수인 곳은 여기야.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때 g는 무조건 같이 음수예요. 그죠? 요 라인을 딱 그어보면 같이 음수야. 둘 다 음수인데 그때 h는 어때? 양수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두 개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직 그래프를 보고 푸는 겁니다. 이건 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45번 봅시다. 이런 애들이 항상 해를 갖는다 그랬어요. 항상 해를 갖는다는 거는 이 교집합이잖아. 이딴 얘기고, 항상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범위 어떻게 돼? x가 인수분해 해보면 지금 수직선에다가 바로 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수직선에다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던가 2보다 크던가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겠지? 근데 내가 이 밑에 거를, 이 밑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게 겹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그럼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x-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기 때문에 x는 양변에 a를 더해주면 a-1에서 a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수직선에 옮기는 거야. 근데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요. 구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구간의 길이는 2입니다. 2. a-1에서 a 플러스 1이니까 이 구간이 움직여요. 알겠지? 이제 구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전에 구해놓은 구간의 길이를 보면 구간의 길이가 얘가 지금 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쪽에 걸치면 나머지 한쪽에는 걸칠 수가 없어요. 길이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한쪽씩만 걸칠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 상황을 봐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쪽 왼쪽에 걸친다고 치면은 a-1 여기 있고 최소한 요 정도는 거쳐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지? 물론 다 안에 들어가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에는 a-1이 -3보다 작다.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걸쳤을 때는 뭐 최소한 이렇게는 걸쳐야 된다. 쏙 들어가주면 좋은데 못해도 이렇게는 걸쳐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 플러스 1이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돼. 또는이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 아닐까? 그지? 쌤이 분명히 이런 거 나오면 닮음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도 전부 다 큰 삼각형과 닮음이고 비율이 3대 5네요. 그죠? 3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3K, 5K.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도 지금 그 그림도 작은 직각삼각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쌤이 미지수를 이렇게 둡니다. 3a요. 여기 높이도 뭐가 될까요? 5a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냐고. 얘는 15 마이너스 5a겠죠? 그죠? 예. 그럼 문제에서 봐봐.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5 이하, 넓이가 30 이상일 때 세로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알았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5 이하, 그러면은 3a가 5 이하일 때, 즉 a가 3분의 5 이하일 때 넓이가 30이에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누구랑 누구 곱해야 돼? 가로하고 세로 곱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3a 곱하기 15-5a를 하는 게 30 이상이래. 오케이? 그랬을 때 세로의 길이의 범위는 뭐야? 세로 길이는 누구야? 15-5a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풀어주면은 a 곱하기 3 나눠. 그 다음에 5도 묶어. 그럼 3-a 아니야? 그러면은 2 이상. 맞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2 이상이 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3a가 2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알았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자. 빼기 플러스 2가 이거죠? 이 1에 마이너스니까 a가 결국 1에서 2 사이일 때 요놈 범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느냐? a가 이미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그냥 요거를 이 두 가지로 동시에 먼저 해놓고 합시다. 그럼 결국에 a 범위는 뭐가 돼? 최종적인 a 범위는 1에서 3분의 5까지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15-5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닮은 비율을 바로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누가 막 a, b, x, y 이렇게 두고 하겠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 볼게요. 자, 일단 47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f하고 g 중에 누가 더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대입을 해서 이항을 하는 거야. fx하고 gx에다가 주어진 식 요거 두 개를 넣고 넘겨서,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hx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일단은 hx식부터 좀 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hx를 쌤이 이제 금방 미리 해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가 최고 난도에 있냐 그냥 1등급에 있냐의 차이는 요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죠? 대칭축이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범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범위가 있을 때 대칭축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맞지? 결국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럼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판별식은 쌤이 예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판별식은 정말 기본적인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결국 이 부등식은 항상 부등식은 뭘로 해결을 하는 거냐면 최소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쌤이 늘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거잖아. 아니 hx가 항상 0보다 크다를 말하고 싶으면 hx에 누굴 찾으면 돼? 생각을 해봐. 최소가 0보다 크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hx를 모두 다 데리고 와서 너 다 0보다 크냐?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hx에서 가장 작은 놈을 데리고 와서 너 0보다 크구나.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하고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hx의 최소를 찾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인데 문제는 대칭축의 위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봅니다. 맞죠? 내용 숙지하셨죠?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3개를 그려요. 3개를 딱 그려놓고, 알았어? 대칭축이 여기 누구야?
함수식이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4ax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칭축이 a가 되기 때문에 a예요. 알겠습니까? 대칭축이 a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a를 써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나눠봐. 이제 0에서 2가 구간이잖아. 그러면은 점점 가자. 0하고 2가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필요한 거야. 그죠? 지금 쌤이 그린 건 hx 그래프야, 얘들아. 알았지? hx야. hx 그래프인데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렇게 구간에 들어있네. 0하고 2가. 그 다음에 이번엔 요렇게 돼 있네. 0하고 2가 요렇게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출제된 적이 많아요, 이 친구도. 그러면 hx의 최소 찾는다니까? 그럼 hx의 최소는 누굽니까? 최소 여기죠. h2가 최소값이고 그게 0보다 크면 돼. 자, 그 언제?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경우는 누가 최소야? a가 최소니까 그게 0보다 크면 되고,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네. 그때는 최소가 누군 여기지. 그러면 h의 0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보세요. 꼭. 맞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hx식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 앞에서 쌤이 해줬던 거를 식을 만들어 놓고 2의 x-a의 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이 범위 안에서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0 대입하면 되는, a 대입하면 되고, 이 범위 안에서 0 대입하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를 다 합집합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1번, 2번, 3번 해놓고 설마 고민하는 거 아니지? 이거 교집합인가요? 합집합인가요? 아니 1, 2, 3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일수록 다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다. 알았어? 근중 적어도 하나가 두근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두근을 먼저 구해놔야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은 근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5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 봐봐. 대칭축 얘도 지금 변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에 맞는 상황을 또 그려봐. 자,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5. 자, 결국에는 교점 중 하나라도, 이 말은 뭐야? 교점 중에 하나라도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여기 마이너스 1이랑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려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둘 다. 또는 중근이어도 돼요. 그죠? 서로 다르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걸치면은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그잖아. 또 하나만 걸치면 또 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황이 보여. 근데 얘들 꼭 식으로 풀려고 그래.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일단 이 친구 이름을 fx라고 해줄게요. 알았지?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하자. 딱 보이는 것부터 하자. 이때는 어떻게? 근의 분리.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5의 함수값이 0보다 커요.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f의 5가 0보다 크다. 1번은 그래요. 알았지? 두 번째. 2번은 뭐냐? 2번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0보다 크고 5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 근데 1번, 2번 카메라 보면 이게 좀 귀찮지 않니? 결국엔 뭐야? 아,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되겠구나. 따라서 1번, 2번 합쳐보면은 f-2. 우리 기족도 이렇게 하지. 둘이 부호가 다른 게 다 되네? 요걸로 한 방에 처리합시다. 한 방에 처리합시다. 그죠? 예, 그럼 무조건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지금 이게 요 친구. 요건 뭐냐. 어쨌든 그래프가 너무 대충 그렸냐?
자, 너무 벌려줘도 안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hx가. 자, 그럼 여기서는 h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h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얘 중분되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번하고요 1번 2번을 합친 저 f2 곱하기 f5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를 합집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맞지? 요거 두 개를 영역을 합집합을 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물론 가능성이 이것도 있긴 해요. 지금 근이 둘 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하나가 보자. 요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래? 잘 봐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렇게 되는 것도 가능해. 5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를 통과할 수도 있거든. 가능하거든요. 문제 조건에 따르면. 그잖아. 적어도 하나가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해줘야겠네요. 그죠? 이 경우도 나눠서 합시다. 이 경우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를 SMFX라고 했잖아. 그지? f의 마이너스 2가 0이야. 근데 f 마이너스 2가 0인데 뭐 또 해줘야 돼? 대칭축 축이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대. 이거 앞에서 했을 테니까. 맞지? 요런 상황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하고 조금 겹치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둘 다 동시에 하서는 안 되니까 1번, 3번하고 비슷하게 가면 돼요. 축이 이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f에 5가 0인데 축이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에 있는 게 가능한가? 요것도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4번. 4번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